아니, 원래 어렸을 때는 머리가 진짜 억세서 이게 다 붕붕 떴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드니까 얘가 힘도 없고 착 가라앉았는데 여전히 억세네. 약간 억세. 좀 마음이 좋은데? 자, 오늘의 신문 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막 내리는 초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이제 물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는데, 지금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그 돈들을 좀 유동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물가를 잡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집값하고 물가 억제에 초점을, 가계비, 집값, 물가 억제에 초점을 둬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가계 빚을 이미 많이 발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가계빚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이미 집값하고 가계빚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음, 여기서 이 하느니 얘기하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 같은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꽤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익은 한정돼 있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러면 저기 하지 않을까? 내수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요? 여튼 그래서 기준금리 상향, 근데 뭐 2020년 5월 이후로 오른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네요. 근데 너무 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금리가 확 하고 올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낸드 232 합병, 삼성전자 위협. 낸드 플래시 업계 3위 업체와 2위 업체가 인수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익하고 삼전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돈을 푸는데 한은은 금리를 올려 엇박자내는 통화와 재정 정책.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돈을 막, 내수경기 진작과 매표를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지하게 돈을 풀고 있는데 하느니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2030 세대는 밈 주식으로 아메리칸 대박을 꿈꾸고 있다. 근데 모든 투자는, 제가 또 블로그 친구가 준 블로그 글에서 좋은 문장을 발견을 했는데, 일확천금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장기간으로 어차피 평생 투자를 할 거니까. 저도 근데 아시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또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약간 그런, 막 이런 사자의 심장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2030 세대들은 이제 대박을 꿈꾸면서 미국에 있는 밈 주식들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밈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SNS로 소문이 난 그런 주식들이니까 이게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지고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막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쭉 올랐다가 막 뚝 하고 떨어졌다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잃는 가능성이 전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처럼 한다. 2030 세대들은 게임머니를 투자하지 자기 진짜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초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확 하고 잃고 훅 하고 빠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살짝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좀 집중하는 기사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의 그 타입이 있나 봐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그 키오시아라는 2위 업체와 WD라는 3위 업체가 합병을 해서 1위 업체인 삼성의 그 점유율을 코끝까지 추격한다 이런 내용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문장은 국가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기업과 기업 간의 그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됐다. 미국 대 뭐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이강 체제가 글로벌리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점점 뭐 IoT도 있고 뭐 자율주행 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것이고 세상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새로운 IT 기기들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 패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 포인트를 이제 미국이 잡아서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볼륨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반도체 얘기하시면서 컴퓨터가 과연 뭐 많이 바뀔까 이런 식으로 그 피크를 쳤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들은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걸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 반도체 수요는 더 폭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반도체가 왜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즉, 삼성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아, 삼성 좀 어디가 바닥일까? 바닥만 기다리고 있는. 근데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쫄려가지고 뭔가 그런 걸 못해. 우리는 사자의 심장이 아니라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진짜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망해보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툭툭 털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막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망하면 망할 것 같은 거라. 진짜 저는 보수적이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망하면 망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읍시사라서 읍시사라서 뭔가 잃으면 다 잃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땐 화장부터 한다. 코스맥스 CNC 인터 반등. 화장부터 할까? 화장을 요새는 또 화장을 안 하는 게 트렌드지 않나요? 젊은 층에게? 색조 화장이 다시 돌아올까? 한번 화장을 안 해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시 화장하기 어렵잖아요. 화장을 매일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런 거는 좀 너무 귀찮잖아요. 재택근무가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될 텐데 화장을 집에서도 하고 있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또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보복 심리로 화장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했던 기간이 더 긴 20대 초반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진입한 20대들은, 20대로 진입한 세대들은 화장을 안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뉴 노멀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위드 코로나가 돼도 화장을 안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뭐 모르죠. 네, 오늘의 신문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요즘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구글이 아까 신문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신문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IT 사장들 모아놓고 보안에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압박을 준 거죠. 그래서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게 제가 1장 지금 읽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감시자본주의의 총화라기보다는 탄생하게 만든 그 창조자는 9.11 테러와 함께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T 산업과 미 행정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왜냐?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들의 사생활적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이 이제 허용되는 그런 문화가 생겼고 그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구글이 행정부, 군부, 행정부와 함께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이슈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ICT 기업 CEO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프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냥 책 읽다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연관시켜 봤어요. 그래서 감시자본주의 시대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나 사회학을 잘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책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철학적인 서술이 많아서 익숙해지기가 어렵긴 하네요. 근데 ICT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ICT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을 기존의 철학적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으로 분석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롭고 책은 어렵고 되게 두꺼운데 한 번쯤 도전해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